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일요일 여러분과 미스테리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이루 미스테리 극장 김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벌써 100번째 시간입니다. 총 그동안 콘텐츠를 함께 100회까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2019년 방송에 여러분과 앞으로의 계획까지, 특히 이 컨텐츠와 관련된 계획까지 함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달 음모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달 착륙 미스테리입니다. 특히 제가 진행했던 이루 미스테리 극장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에게 조회수며 댓글이며 좋아요, 싫어요 대비 모든 걸 보면 달 착륙과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가 가장 많은 기록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때 한번 1년 전에 이 컨텐츠를 진행하고 난 뒤에 저희 나름대로도 밑에 있는 댓글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되게 궁금해하고, 어떤 분들은 극도로 아니다, 어떤 분들은 맞다, 어떻게 보면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인 거죠. 2019년 한 해에 저희 팀은 그 달 착륙 미스테리를 좀 분석을 해서 실험을 하고 조사하는 방식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좀 증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2019년 미스테리 컨텐츠의 이 시작을 기점으로 미스테리 야방이라는 컨텐츠에서 여러분과 그동안 이야기가 나왔던 음모에 대한 이야기들 있죠. 이건 좀 말이 안 돼, 어떻게 성조기가 펄럭여, 아니 뭐 그림자가 어떻다더라,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자세하고 디테일한 면으로 직접 실험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미리 좀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면, 싸우고자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달 착륙에 관련돼서 진실을 난 이게 맞다고 봐, 난 그거 아니라고 봐, 그 어느 쪽에 대한 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난 이건 못 믿겠어 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각자의 개인적 생각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적인 부분은 감사드리지만, 이걸 뭔가 자신들의 생각이 아닌 사람을 배척하고 그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람을 취급하며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증명에 대한 시작을 오늘 음모론의 시작부터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두 가지는 아닙니다. 뭐 달에 꽂았던 성조기가 이상하다, 왜 펄럭이냐, 그리고 뭔가 그림자가 이상하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자는 대각선 방향인데 위쪽 그림자는 옆으로 간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죠. 더불어 이뿐만이 아닌 뭐 방사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방사능이 정말 심한데 어떻게 거길 갔다 올 수 있느냐, 방사능 피폭인데 말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과거에도 컨텐츠를 한번 진행을 해봤지만 새롭게 조사하거나 실험하는 게 아닌 이상 똑같은 설명해봤자 과거의 컨텐츠와 동일하기 때문에 무의미합니다. 해서 저희가 오늘 이 음모론의 시작 컨텐츠에서 좀 간단한 접근을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증명을 할 때 어떻게 과연 아무도 기억을 하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 것, 달 착륙 음모론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입니다. 사실 그냥 누군가에게 던져보고 저희도 이것과 관련 있는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몇 번씩 물어봤습니다. 달 착륙 음모론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 같아? 아, 나 그거 어떤 영상 봤어. 뭐 조작이라던데? 어디서 글을 봤어. 조작이라던데? 대부분은 어디선가 글, 어디선가 영상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며 내용을 이어갑니다. 근데 그 내용과 영상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을 알게 되면 우리가 나왔던 이야기들, 음모론의 이야기를 순서대로 언급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이 시작점을 첫 번째 퍼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선 달 착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의 견해를 나누어 봤습니다. 분할이 이렇게 되는 문제였던 거죠. 첫 번째, 과학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뭐 아마 대부분이겠죠. 과학을 따르는 자들은 달에 가지 않았다라는 주장 자체에 대해 음모론 중에 가장 지겹고 가장 어리석다라고 평가합니다. 아니, 갔다는데, 증거도 있는데, 가면 다 남아있는데 왜 그걸 믿지 못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음모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들의 입장은 사람들에게 이미 어떻게 보면 종교적이며 공식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건 다 거짓이다, 다 만들어낸 정도다. 어떤 사람은 아폴로호의 임무 자체가 달 궤도를 도는 건 맞았는데 착륙은 불가능했다라고 믿는 음모론자. 두 번째 음모론자들은 지구 궤도보다 멀리 나갈 수가 없었다. 즉 지구 궤도를 벗어나진 못했다
라고 믿는 사람. 세 번째 그룹은 그 어떤 발사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즉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도 총 세 가지 갈래로 나뉘는 겁니다. 아예 발사 자체가 거짓말, 지구 밖 궤도를 나가는 것도 거짓말, 아니면 돈 건 맞는데 달 착륙은 거짓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과정의 차이가 있지만 음모론을 믿으시는 분들의 결론은 동일합니다. 아마 아폴로의 임무를 위조한 상태고, 그리고 달에 실제로 착륙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주장이었던 거죠. 우주 비행사들은 어떤 영화 촬영 세트장에서 어떻게 문워크처럼 이런 연기를 한 것뿐이고, 이 방송을 위해 TV 방송국에 가짜 송신이 보도된 것뿐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더불어 저희도 알아본 바에 따르면 미국인의 6에서 7% 정도는 달 착륙이 가짜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미스테리를 시작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시작점은 비슷하게 알고 계십니다. 아폴로 계획이 한창 시작될 때부터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바로 냉전 시대입니다.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미국과 소련의 경쟁인 거죠. 1961년 정도에 시작했는데 긴장감이 급격히 고조됩니다. 미국은 당시에 피델 카스트로를 대리군으로 이용해 그걸 어떻게 보면 없애려고 하는 피그스만에서 실패를 하게 됐고요. 소련은 핵미사일을 쿠바로 옮길 준비를 하며 굉장히 냉전 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961년 5월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위대함을 보여준다. 사람을 달 위에 올려놓고 다시 지구로 안전하게 돌려보내라 라는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미국과 소련이 함께 붙기 시작을 했던 거죠. 자신들의 기술 경쟁력에 대한 걸 어떻게 보면 함께 싸우는, 전 세계에 우리가 더 우위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했던 내용입니다. 즉 선전전쟁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일 거라 간략하게 추격했습니다. 그럼 이제 음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정말 이게 가능한 음모론일까에 대한 부분이죠. 좀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약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사기를 성공적으로 그동안 유지해올 수 있었을까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물리적인 증거를 벗어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음모론에 대한 걸 가장 깨기 쉬운 게 가능한 은폐 범위를 연구해보면 제일 좋습니다. 즉 50년 동안 이 나사가 얘기했던 이 기술력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은폐시키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나사의 아폴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인원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계십니다. 그냥 뭐 몇 명 있었겠지, 연구원이 있었겠지. 아니요. 실제로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나사에서 아폴로에 참여했던 하청업체, 왜냐면 로켓 발사까지 해야 되니까 하청업체들까지 포함한 아폴로 계획의 인구는 약 40만 명 정도가 참여하게 됩니다. 즉 이 아폴로 음모론을 폐쇄하려면 40만 명이 넘는 사람, 약 4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입을 다 막아야 됩니다. 근데 또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40만 명 중에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겠지. 아니요. 그 내부에 참여한 전문가들만 포함해도 약 10,000명이 넘습니다. 즉 그 10,000명의 입을 다 막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럼 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거짓, 즉 숨길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만 명도 많지만 10,000명에서도 많습니다. 10,000명 중에서도요, 이 거짓 주장을 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가 궁금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점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처음 보실 텐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공식적으로 아폴로가 거짓이다라고 최초로 주장한 사람, 최초의 주장 인원은 단 1명입니다. 우린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즉 달 착륙 음모론의 시작은 1명이 주장을 했고 그게 지금까지 퍼져온 겁니다. 약 40만 명 이상이 참여했던 내용, 그 중에 40만 분의 1. 그 남자는 1960년대 초에 출판 분석가였던 남자, 이름 빌 케이싱입니다. 이 남자는 처음으로 책을 쓰고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달 착륙 음모론의 시작이 됐던 책입니다. 정확히는 책이라기보단 기사였죠. 케이싱의 믿음은 증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직감이다. 자기가 얘기한 말입니다. 증거가 있는 건 아닌데 내 직감상 분명 이 달 착륙은 거짓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작 헬싱이 1976년 여러분이 보신 이 지제 출판물을 나오게 했고요. 팸플릿이 출간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자신의 직감상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어떻게 깃발이 서 있어? 어떻게 그림자가 달라?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로라 이런 거 아닙니다. 방사능 이런 거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내 느낌상 달 착륙이 거짓말인 이유는 세턴5의 로켓. 이 로켓의 추진력으로 어떻게 달까지 갈 수 있느냐? 거짓말이다. 즉 그때 당시에 갖고 있던 기술력, 1960년대의 기술력으로 우주를, 그러니까 지구에서 쏴서 우주까지가 달까지 가는 것, 로켓이 너무 약해서 달까지 가는 건 불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하며 발사하는 날 우주 비행사들은 되게 비밀스럽게 자기가 타고 있던 캡슐에서 빠져나왔고 그리고 발사하는 척처럼 쏘아 올렸고 그 이후에 나중에 모든 건 연기를 통해서 스튜디오에서 찍어 놓고 텔레비전 방송이 끝날 때쯤 다시 캡슐에 타서 바다에 떨어진 곳에서 자기들이 마치 이제 돌아온 것처럼 행동을 했다 라는 게 바로 이 남자의 주장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많은 달 착륙 음모론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바로 빌 케이싱이 얘기했던 거고, 빌 케이싱이 처음에 얘기했던 주장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음모론이 아닙니다. 로켓이 쏘아 올리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쏘아 올린 건 됐는데 다시 또 달에서 쏘아 올려서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사실 쏘아 올리는 로켓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점과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용이 확장됐던 거였죠. 세턴5가 올라가는 게 불가능하다. 그 다음은 달에서 다시 발사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뒷이야기를 또 보게 되면 이 정도의 기술력도 말도 안 되지만 그걸 추진해서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것도 불가능하다. 근데 일단 그 뒷이야기의 맹점들은 나비 효과처럼 확대된 거기 때문에 일단 시작점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남자가 했던 이야기엔 두 가지 맹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처음 들으신 내용일 것 같은데요. 충분히 가능했던 로켓 기술력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1960년대 가장 빠른 시속의 비행기가 시속 몇 킬로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속입니다. 시속 몇 킬로 정도면 1960년대 기술로는 정말 빠른 비행기겠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1960년대 가장 빨랐던 기록의 비행기는 2000마일입니다. 2000마일을 속도로 환산하면 3200km의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의 기술력으로도 3200km의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길이는 110.6m, 날개 부분을 제외해도 10m가 되는 총중량 2721톤짜리 비행기. 근데 이때 당시의 추진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 저 궤도에서도 118톤의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만큼의 어마어마한 로켓이었습니다. 지구에서 출발시킬 수 있는 능력이었던 거죠. 즉 지구 궤도에 있는 118톤의 인공위성까지 쏘아올릴 만큼의 어마어마한 양, 파워는 어마어마했던 거죠. 이런 추진체의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건 증명이 됩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이 계속해서 싸우면서 소련이 먼저 자신들의 기술력을 얘기하게 됩니다. 비행 속도에 대한 기록이었죠. 소련이 처음 보여줬던 건 Y152 비행기 편이었습니다. 이 비행기를 만들어 최초로 어마어마하게 빠른 비행기의 기술력을 보여줬고 그 이후 1965년 미국에서 비행기를 하나 더 만듭니다. YF입니다. 시속 2000마일, 즉 3200km의 속도를 내는 것. 다만 이때 당시 문제가 있었던 건 속도를 무한대로 올리는 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속이 2000마일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조종사들이 조종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에 조종하는 게 어려웠던 상황인 거죠. 즉 인간의 기술력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쏘아 올리는 능력은 문제가 없었지만 그걸 항공기 쪽으로 조종하는 건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로켓 쪽으로 봤을 때 추진 장치를 만들었다는 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해서 처음 이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맹점이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맹점이 하나 더 존재합니다. 이 남자가 주장했던 내용 바로 이겁니다. 캠리콘 1이라고 부르는 1977년 영화입니다. 피터 함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건데 줄거리가 똑같습니다. 이 영화는 화성으로 가는 영화인데 가짜 미션입니다. 즉 진짜가 아닌 가짜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것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당연히 빌 케이싱은 이걸 보고 저작권 침해라고 위에다가 고소를 했는데 기각이 됩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영화가 1977년에 나왔고 이 책은 1년 전 1976년에 나왔기 때문에 소송이 붙었던 건데 영화는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본과 극을 이미 미리 써놓죠. 날짜가 다른 거죠. 1976년 이전에 이미 대본이 만들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패소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케이싱은 또 음모론을 제시합니다. 정부가 날짜를 조작한 거다. 물론 이 사람의 음모일 뿐입니다. 더 간단한 설명도 사실 존재하기는 합니다. 과거부터, 즉 빌 케이싱이 얘기하기 전부터 유명하지 않은 음모론가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저 가짜 아니야? 달 간 거 그냥 가짜 같은데? 그냥 농담처럼, 괴담처럼, 설화처럼 이야기가 있었던 건데 그걸 최초로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팸플릿화해서 발표한 게 빌 케이싱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달 음모론의 시초이자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나비 효과처럼 커진 겁니다. 점점점 우리가 알다시피 자 어떻게 커진 거냐면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빌 케이싱 얘기한 로켓으로는 올라갈 수 없지 박살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나왔던 정보를 추출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영상에 있는 장면을 하나하나 꼼꼼히 보면서 이럴 순 없지 저럴 순 없지 성조기가 펄럭이네 그림자가 다르네 여기에 C라고 적혀있는 사진이 있네 이건 조작일 거야 이렇게 해서 음모론들이 어떻게 보면 커지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이에 또 하나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 시작을 얘기했던 음모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음모론 그 사이엔 바로 이 남자가 있습니다. 자, 제미니 프로그램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됐는데요.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온 사람이 있습니다. 달 음모론이 거짓말이다. 우주와 관련된 프로젝트는 다 거짓말로 하고 있다. 바로 사무엘 쉴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 쉴튼이 1971년 사망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 찰스라는 사람이 이 내용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 이후 계속 나사는 거짓말을 한다라는 걸로 계속해서 기소를 했던 거죠. 이 남자가 누구냐면 바로 지구평면설을 주장하는 학회의 수장입니다. 즉 여러분이 알고 계신 달 착륙에 대한 음모론의 출발점은 로켓으로 출발한 이후 그걸 확대시킨 게 지구 평면설을 믿는 사람들이 그걸 흡수했고 나사가 거짓말한다는 걸 어떻게 보면 입증하기 위해서였죠. 지구 평면설이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며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커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런 내용들이 오기 시작을 했죠. 자,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씩 추가시키게 됩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 권위자이기도 시작을 하죠. 바로 아서 클라크입니다. 이 사람이 직접 감독하고 촬영하고 나레이션까지 했다. 달 착륙이 그래서 거짓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헌데 이 사람에 대한 내용도 한 가지 잘못됐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거짓으로 조작했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달 착륙과 관련되어 있는 음모론의 시작점들을 하나씩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100회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도 애초에 처음에 여러분에게 미스테리 컨텐츠가 시작되면서도 진행했던 컨텐츠 사람들 사이에선 중구난방으로 싸웁니다.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하나씩 정리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지금 현재 음모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중 로켓 추진 장치와 관련된 부분은 깨진 상황입니다. 그 정도의 힘은 분명히 있었다. 그 정도의 능력은 가능했다라는 게 학회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박살나자 그 다음에 얘기했던 건 평면설 믿는 사람들이 이 나사의 주장은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며 많은 사람들이 음모론을 확대시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여쭙고 싶습니다.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구의 그 달 착륙 음모론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런 내용들을 댓글로 하나씩 작성해 주시면 그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걸 저희가 함께 조사해보고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음모론을 믿으시는 분들과 그리고 과학적인 내용을 믿으시는 분들이 함께 화합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달 착륙은 영원한 미스테리의 음모론일까요? 아니면 진짜 과학적인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끌어온 어떻게 보면 그냥 잘못된 신념일 뿐일까요? 저는 일요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일단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해드린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2019년 나름대로 대기획으로 출발을 하고 싶었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달 착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시작점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앞으로 이 달 착륙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음모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저희가 증명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뭐 예를 들자면 어떻게 달 착륙에서 사진이 이렇게 그림자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걸 직접 실험을 하고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불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고깝게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벌써 100번째 미스테리 컨텐츠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미스테리 컨텐츠를 진행하며 많이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저는 미스테리 컨텐츠를 진행을 할 때 무언가 음모론자들을 싫어하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믿고 있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관점을, 그러니까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과학적인 걸 믿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전달해서 100회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서로 싸우기를 원했던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라는 조금은 가벼운, 왜냐면 우리는 유튜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내용을 전달을 해드렸던 내용이었고 정말 다행인 건 저희 컨텐츠의 대부분의 댓글들을 보게 되면 싸우는 것보다는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걸 많이 좋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00회 동안 여러분이 있어서 함께 여기까지 왔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토요사건 팩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로파일러 분들을 모시면서 컨텐츠를 한 단계 더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미스터리 관련 콘텐츠는 어떻게 하면 더 업데이트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내린 결정은 그동안 진행했던 콘텐츠에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을 실제로 대신 실험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저희 내부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여러분과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천문대도 많이 접촉 중입니다. 왜냐면 천문대의 크기 정도라면 혹시 달에 있는 어떻게 보면 거울이라던가 아니면 착륙에 대한 흔적 같은 걸 혹시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까지 대답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증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을 노력을 한다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현재까지 100번째 방송을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주신 많은 피드백 잘 확인하고 있었고요. 불편하시다고 얘기한 것도 많이 고치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컨텐츠라 저도 애정 있게 많이 준비를 할 거고요. 더 성실하게 방송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는 김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각자 싸우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저희는 그냥 토론의 장이었으면 좋겠고 이야기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이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음모론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그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게 아니라 지구평면설을 믿는 사람들은 나사가 거짓말한다는 걸 입증시키기 위해 달 착륙 음모론을 가지고 와서 일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달 착륙 음모론의 시작은 되게 단순했던 거죠. 그냥 이 남자 한 명이 그냥 팸플릿으로 내 느낌상 그래요 라고 했던 게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내 느낌이 그러니까 뭐 음모론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내용이 그게 그냥 묻혀야 되는데 그게 달 착륙 음모론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나사가 뻥을 친다. 어떻게 보면 약간 논점을 회피한 거죠. 논점을 바꾸고 그 나사에 대한 거짓말을 주장하게 하기 위해 지구 평면론을 믿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이야기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평면설을 맞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거 중 나사는 거짓말한다. 그 근거가 달 착륙 음모다. 이렇게 하나의 시나리오 같은 게 만들어진 거죠. 라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달 착륙과 관련되어 있는 영상들을 사람들이 분석하면서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점점 커졌다. 그게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만들어졌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생각해봐야 될 점은 있어요. 대부분 과거에 우주에 가서 나와서 우주에서 찍었다라는 영상들은 심도 있게 분석해보면 되게 이상한 게 많이 나와요. 굉장히. 그러니까 무언가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상만 보면 화질도 너무 안 좋고 그리고 뭐 사실 다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사의 입장도 어쩔 수가 없는 것도 사실 있어요. 나사의 입장에서도 야 이거 외계인이지. 네. 이러면 큰일 나거든요. 왜냐면 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터진다에 대한 건 제 2차로 얘기하고요. 그거에 대한 증거가 사실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너 야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봐 라고 했는데 자기들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절대 안 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어떤 영상을 나사가 나사 쪽의 입장이에요. 공개를 했는데 무언가 훅 지나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음모론을 얘기하죠. 이거 UFO다. 근데 나사는 그런 걸 원래 생각을 안 하고 오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들한테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답변을 못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물론 이걸 또 음모론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는데 숨기는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해결이 될 수 없는 상태가 지금까지 된 거예요. 계속적으로 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지는 문제예요.